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요즘 우울증이 굉장히 많죠. 심각합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건 알겠는데 무기력해지는 우울증으로까지 발전하는 빈도가 너무 높아요. 2019년에 미국에서 코로나 이전이죠. 이미 앵자이어리, 불안장애가 8.1%에서 25.5%로 3배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디프레션은 6.5%에서 24.3%로 4배 증가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래요? 현재 우울증 치료는 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연히 약물로 솔로푸트나 프로작 같은 SSRI, 세로토닌 균형을 맞춘다든가 자낙스나 밸륨 같이 벤조다이아ze핀 계열의 가바를 조절하는, 그러니까 뇌의 신경 물질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랑 연관이 있다는 걸 처음 발견하고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약물들이 개발이 가능했고, 그 결과 우울증 치료가 그 패러다임에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신경전달 물질 패러다임은 우울증의 원인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증상만 어떻게 매니퓰레이트 해보려는 거죠. 약물을 가지고. 실제로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환자가 병원에 찾아왔는데 상실감이 크고 무기력하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우울하고 성욕도 없고 잠도 잘 못 자겠고 자살하고 싶다 그러면은 의사가 대부분 뭔지 알죠?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이 환자의 진단은 우울증이죠. 의사가 이 약 한번 먹어보자 그러고 항우울제를 처방합니다. 근데 환자가 다시 의사한테 물어요. 내가 왜 무기력함을 느낍니까? 의사가 우울증 때문입니다. 왜 밤에 잠을 못 자고 잠이 안 옵니까? 우울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욕이 없어요? 우울증 때문입니다. 왜 죽고 싶어요? 우울증 때문입니다. 이미 환자들이 그 증상을 겪고 있어서 그걸 보고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한 건데, 이제 와서는 그 증상들이 생기는 이유가 우울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단명인 우울증을 탓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 원인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하시모토 신드롬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서 위산 억제제를 장복하면 비타민 B12 결핍이 생겨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살이 탄다고 햇빛을 절대 안 보고 다녀서 비타민 D 결핍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항생제를 너무 많이 복용해서 소화기에 염증이 생겼을 수도 있고, 또 생선을 너무 좋아해서 맨날 스시에 사시미만 먹어서 수은 중독일 수도 있고, 생선을 너무 싫어해서 절대 안 먹으니까 오메가3가 결핍일 수도 있고, 아니면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어서 당뇨 전 단계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명을 알아냈다고 해서 이 환자의 문제가 뭔지 의사가 알고 있다는 뜻은 아니죠. 하지만 중요하지 않죠. 왜? 원인을 알아내는 건 의사의 역할이 아니니까. 의사의 역할은 진단을 하는 건데, 진단을 하는 거랑 원인을 하는 게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그리고 의사의 가장 큰 역할은 증상만 고쳐주면 되니까. 의사 탓할 필요도 없어요. 환자도 관심이 없잖아요, 솔직히. 저는 환자분들이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관심 있게 탐구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환자분들도 괴로워서 의사를 찾아간 거지 원인을 찾아서 의사를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당연히 그 증상을 완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속쓰리면 위산 억제제, 당뇨면은 혈당을 낮추는 약, 고혈압이면 혈압을 낮추는 약,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 열이 나면 해열제, 전부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찾는 일은 각자의 역할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방송을 준비한 이유는 우울증과 관련해서 혹시 원인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기능의학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그리고 다른 정신질환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염증이에요. 면역 반응이 올라가 있습니다. 면역 반응이 올라가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인터루킨 6나 TNF-알파, 종양 괴사인자와 같은 사이로카인의 수치가 올라가 있어요. 이 TNF-알파는 지방세포에서 만드니까 살찐 비만인 사람들의 염증 수치가 높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이로카인 폭풍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 사이로카인, 과면역 반응인데 사이로카인 폭풍 때문에 환자들이 죽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공황장애나 우울증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염증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아래 영상 설명란에 관련 연구들을 링크해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관절에 염증이 있고 크론병 환자들이 장애에 염증이 있는 것처럼 정신과 질환 환자들은 뇌의 염증 반응이 관찰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뿐만 아니라 자폐아동들도 뇌가 부어있는 게 발견이 되죠. 물론 이것도 충분한 원인이 아니죠. 왜 뇌가 붓는지 그 원인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 가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우울증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내가 약물에 의지하지 않고도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벗어나려면 이 뇌의 염증, 뇌가 부어있는 거를 해소를 해줘야만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우연히 발견된 게 아까 SSRI나 벤조다이아ze핀 같은 이 항우울제 약물들이 항염, 소염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제약회사도 몰랐고 의사들도 몰랐는데 나중에 발견이 된 거죠. 마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 약물 부작용 중에 염증을 낮추는 메커니즘이 뒤늦게 발견된 것처럼, 그래서 스타틴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보다 염증을 낮추기 때문에 그나마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생겨났었는데 이 우울증 약들도 마찬가지로 세로토닌이나 가바, 이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염증을 낮추는 효과 때문에 그나마 약물이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이런 가설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뇌에 염증이 생길까? 왜 뇌가 부을까?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엉뚱한 데 숨어 있는데 바로 장이죠. 장 건강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드렸는데, 장에 염증이 있으면 장에서 발생한 사이로카인들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몸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염증성 질환들이 있다, 건선이 됐든 아토피가 됐든 관절염이 됐든 잦은 방광염에 시달리든, 기능의학 병원에서는 이런 분들을 장 건강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죠. 몸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 그랬는데 그 다른 부분 중에는 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의 거의 대부분이 장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어차피 뇌 건강 상태가 좋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gut-brain axis라고 장-뇌-축 개념도 나온 거고, 오늘은 염증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럼 어떻게 이 장의 염증을 낮출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뇌의 염증도 낮출 수가 있을까? 우선은 푸드 이리탄트를 검사하면 좋아요. 지연성 알러지 검사죠. 기능의학 병원에서 흔하게 하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박테리아 패소진, 이 박테리아 중에 나쁜 병원균에 감염되지 않았나, 또 나쁜 균이 있으면 그 균을 이제 찾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장이나 우리 몸속에 좋은 이익균들이 많아지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 이익균들이 많아지면 유해균들이 조금 있어도 별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락토베이실러스 람노서스라고 하는 균주가 있는데 공황장애, 불안장애 증상을 낮춘다고 하는 연구가 있어요. 필로소피 프로바이오틱스의 주요 균주 중에 람노서스가 있죠. 죄송해요, 광고. 근데 기억하셔야 될 큰 그림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판단력도 장이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누구나 있죠. 현대인의 삶이 다 똑같이 힘들죠. 근데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이 미생물 집단에 의해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스트레스 리스폰스, 또 염증,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경비원 폭행하고 배달기사한테 갑질하고 주차 문제로 폭언하고,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싶은 사람들이 있죠. 호르몬 불균형 경우도 많지만 저는 그런 거 보면 장 건강이 안 좋구나, 이런 생각도 해요. 예전에는 장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숫자가 우리 몸의 세포보다 훨씬 더 많다, 10배 더 많다, 그런 주장도 있었는데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추정치는 1대1 정도로 비슷하다. 근데 비슷해도 많은 거죠. 이게 에일리언 같은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나를 조종하는. 아니, 숫자도 우리 몸의 세포 수만큼이나 많고 내 생각이나 감정까지 지배한다? 그러면 내 몸의 주인은 누군가? 나는 과연 내 몸의 주인이 맞는가? 장내 미생물들은 내 몸에 기생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나의 일부인가? 어쩌면 철학적인 고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화두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분들 장이 거의 안 좋아요. 장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또 인터루킨 6나 아까 TNF 알파 같은 염증 물질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음식들. 커큐민, 강황이 효과가 되게 좋고요. 또 보스웰리아, 이게 원래 염증 낮추는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프로폴리스, 녹차도 암을 예방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TNF 알파 낮추는데. 또 생강, 그리고 로즈메리, 샐러리, 이런 것들. 그리고 레스베라트롤, 와인이죠. 와인도 염증 물질을 낮춥니다. 그리고 알파리포산이 빠질 수 없죠. 그러니까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들의 치료가 되게 복잡하죠. 뇌뿐만 아니라 지금 장까지 내려갔다 오니까 듣기만 해도 복잡하셨을 텐데, 복잡은 해도 미래가 밝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신경전달 물질에만 집중하고 있는 치료에서 벗어나서 염증, 장 건강의 문제를 이제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망설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기능의학적인 접근들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씩 다 증명이 돼가고 받아들여지고 자리 잡혀갈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